우리 선생님 보면 너튜브 네. 정승재 사생팬 계정이 공식 계정보다 먼저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 제가 봐도 거기가 더 재밌어요. 분명히 제가 나오는 영상인데요. 우리 선생님 계정은 지금 구독자 10만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많네요. 네. 아무리 해도 그 친구를 따라갈 수가 12만이에요? 선생님 12만이에요? 아니요. 그 사생팬이 사생팬 12만이에요. 12만. 저는 11만도 안 돼요. 10만 정도.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정승재 사생팬 이렇게 짤로 만들어가지고 올릴 거 아니야. 그치? 거기 앉아있는 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발만 밑으로 내려가는 곳 있잖아. 왜 그런지 몰라.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 얘가 10월 20일생이니까 아까 비옷 입었었는데 땀이 차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혼자서 막 그래서 봐요. 정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예. 제가 불러도 되겠죠? 제가 또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또 싫어해요. 그럼 어떤 걸로 좀 선생님 그러면 좀 이렇게 인생에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은 네네. 진정한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학교에. 네, 네, 근데 네. 저는 그냥 수학적인 지식, 그냥 수능을 잘 보게끔 해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네. 그렇다고 또 강사님도 또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그래서 차라리 생선이 낫겠다. 아니 정승재 정말 생선? 수능 때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라디오에서 음악을 튼다는 그 그래요? 생선님의 벤치. 지금 검색창에 생선님. 또는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본인 노래 PR이네. 나옵니다. 맞아. 본인 예. 노래 PR 하지 말아요, 아직은. 차곡차곡 갈게요, 선생님. 예. 생선님, 천천히 갑시다. 예. 어느 순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수학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판별식. 판별식이요? 예,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초면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움직임 쏘가. 근데 선생님은 수학이 진짜 얼마나 좀 이렇게 비행기에서 수학 문제를 푼다고. 이거 약간 비행기에서 라면 먹잖아요. 라면 먹잖아요. 라면이 좋아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좋아요? 라면이 훨씬 좋죠. 아니, 그래 이거야 바로. 예. 수학이 즐거워서 거기서 푸는 게 아니라 네. 비행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지루할 때. 13시간을 뜬 눈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때 수학 문제 풀면 정말 시간 빨리 가거든요. 그래요? 예. 연예인들 중에서 방송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스트레스를 막 수학으로 푼다. 예.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약간 동질감을 느끼시는 건가요? 동질감이라기보다 이해가 되죠. 운전하다가 차가 막힐 때 앞에 있는 번호판 4자리를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서 수학적인 완벽한 식을 만드는 게 취미라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풀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제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문제 풀 때예요.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거의 수학이죠. 수학이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근데 원래 수학을 좋아하셨어요? 좋아했죠. 좋아했는데 네.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강남 지역에 가야 된다 그래서 8학군 가야 된다? 파락구 쪽으로 역삼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맹모 삼천지교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명석한 그런 친구였는데 네.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에 56점이 나온 거예요. 충격이었죠. 저희 왜요? 엄마 무슨 아빠 일이지? 완전 싸우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그 동네에 살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데 이사 와가지고 애가 기가 죽어서 그런 거 밑으로 아니냐. 내려갔어. 그래서 그때 뭐 가정 형편이 아주 부유한 것도 아니어서 대학생 과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쯤에 이제 그 처음으로 선릉역에 네. 학원 되게 많았어요. 단과 단과 학원. 학원이 나 다녔었잖아. 처음으로 예. 그때가 맞아요. 89년도 네네. 겨울에 생겼어요. 다니셨어요? 네, 다녔어요. 저 단과 학원. 누구 들었는지 이름은 생각은 하시겠지만 생각 안 나요. 그때 제가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쯤인데 네. 그때 수강료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19,500원인가 그랬어요. 네네. 그 첫 시간에 수학을 모든 거를 다 통달을 했어요. 정말로. 그 선생님 딱 처음 보자마자 그때 단과학원이라 그러면 보통 한 100명, 200명씩 쫙 우르르 모아놓고 앉아있죠. 했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진짜 수학에서 단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과외비가 30-40만 원이었거든요. 꽤 셌었어요. 근데 그럴 돈은 도저히 안 됐고 역삼중학교 앞에서 공책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름에 춥고 겨울에 더워요 한국학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뭐 수업을 들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여름에 춥고 겨울에 더워요. 그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주 가격을 딱 보니까 19,500원. 엄마한테 딱 가서 19,500원이랬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충분히 보내줄 수 있다. 딱 첫 시간 듣고 이게 그런 원리구나. 그다음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던 거예요. 네네. 그 선생님 수업을 듣자마자 곧바로 모든 걸 다 통달한 느낌이었으니까 좀 생각해서 풀라 그러면 우리 때 막 그랬었잖아요. 네. 오늘 며칠이야? 30일인데요. 그러면 10번, 20번, 30번 맞아. 나와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연습 문제 1번, 2번, 3번 풀어봐라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생각하려 그러면 뒤에서 곧바로 엉덩이 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MC자 우리 차스인 PD도 네. 고등 때 이제 피바다라는 선생님이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칠판 앞에 세워놓고 못 풀면 막 뺨을 때리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때 막 선생님들 때렸던 시절이잖아요. 뺨까지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참 나쁜 건데 수학을 좀 받아들이는 네. 태도 자체가 네네. 어렸을 때부터 생각 안 하고 암기해서 푸는 쪽으로 많이 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암기하는 거. 예, 그래서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말이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애가 방 안에 있어요. 수학 문제를 하나 딱 던져줬어요. 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그런 다음에 30분인가 20분인가 시간을 줬어요. 북유럽 부모님들은 쭉 이렇게 지켜보고 웃고 계세요. 애는 못 풀고 있고 이번에는 한국 학부모님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학부모 딱 들어왔어. 곧바로 시작하자마자 야 그거 배웠잖아. 저번 주에. 더 해봐. 2개를 한번 더 해봐. 아, 수학 교육에서만큼은 독약이구나 부모님들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옆에서 가르쳐주고. 수학을 잘하려면 그게 아니고 기다려줘야 돼요. 얘네들 선행학습 시켜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까지 중학교 어디에 끝내야 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까지는 한 2바퀴 정도 끝내야 될 텐데 누구는 어디까지 끝낼까 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학원을 보내가지고 선행학습을 배울 때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집에 언제 보내주냐면 답이 딱 나왔을 때 집에 보내줘요. 그렇지. 왜 그렇게 풀었는지는 학생들은 몰라요. 집에는 가고 싶으니까 너무 가고 싶어요. 자기가 궁금해도 집에 빨리 가려면 그 이유를 모르는 게 차라리 낫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너 오늘 어디까지 공부했어? 너 2차 방식 풀 수 있어 없어? 이러지 말고 엄마한테 나 이거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난 차라리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도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몰라도 그냥 돼요? 설명하라 그러면 되죠. 그래서 엄마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막 엄마를 설명해주고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본인도 더 다시 이제 이해를 하면서 파악을 한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 금방 수학 성적 늘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만약에 제 딸이 예를 들어서 저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수학 없이도 뭐 사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네. 서울대학교의 뇌 쪽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네. 뭐를 연구하셨냐면 제자들이 다 서울대 학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수학 다 잘하는 친구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프로젝트를 잘 하는데 어떤 애들은 되게 황당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혼자서 창업을 했을 때 새로움을 추구를 하면서 계속 프로젝트들을 훌륭하게 해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네.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네. 그게 바로 그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랑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문제를 가지고 3시간 이상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노우거든요. 예스였던 애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네. 그 부리 안에 다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야.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출제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그 시행착오를 겪는 그 과정, 그게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모든 논리는 다 수학에서 시작되는 거고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다 수학자였잖아요. 이 상황에 뭔가 선생님 명언 하나 딱 때려주실 것 같아요. 예. 수학은 수학은 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나가는 이치다. 예전에 친구들한테 내가 10kg 뺄 테니까 니네는 10점만 올리자. 수능 때까지 10kg를 못 빼면 나 은퇴할게 라고 폭탄 선언을 해놓고 매일 운동해가지고 겨우 진짜 10kg 뺀 적 있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30kg를 뺐었거든요. 수학에서 30점 오르는 거랑 30kg 빼는 거랑 같은 고통이 아닐까.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행복해질 거라는 거. 내가 하루 정도는 공부하다가 완전히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친구랑 놀 수 있어. 거기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끊어버린다라는 거지.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를 망쳤을 때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그 용기처럼 공부하는 것도 꾸준히만 중간에 완전히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일타 강사로 사실은 너무 이제 핫하신데 네. 갑자기 미스터 트롯을 출연을 했다. 그때 이렇게 막 수업을 한창 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갑자기 그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송가인님이 뭐 요즘 핫한데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은 누군데 요즘 계속 내 귀에 많이 들리네 이랬더니 미스트롯 우승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네. 야 미스터트롯만 있으면 내가 나가는데 왜 미스터트롯 안 만들어? 이랬더니 지금 모집 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TV조선 미스터트롯 어떻게? 예, 지금 최 실장님은 요거를 신청해 주십시오. 저 신청해 주십시오. 진짜로 갈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아 100인 무대 정도까지만 가고 아하. 그다음에 심사위원님들 중에서 네네. 두 분이 하트를 주지 않는 바람에 그러면 거기서 임영웅 씨랑 친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친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는 사이, 얼굴은 튼 사이. 그 인별에 보면 좋아요 정도는 눌러줄 수 있는.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근데 지금 너무 웃긴 게 예. 지금 오디션이 거의 처음이 아니에요. 네. 예. 김종서 모창 대회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 반 애들끼리 노래방에서 대회를 우리끼리 했던.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오디션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노래방 한 거지. 그럼 요거는 진짜네요. 군대 제대하고 오디션을 또 봤어요. 인터넷 가요제라는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거기에 1회 우승자가 성시경 씨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네, 네. 거기서 끝까지는 갔어요. 그래도 한 3명 정도까지는 갔었고. 이야. 네, 그러니까 참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 또. 그때 네티즌 투표 같은 것도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때도 제가 거의 그 학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조그마한 학원이었지만 또 움직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래. 그걸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김현우 씨한테 보컬 레슨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제가 집에서 취미가 홈 레코딩이었거든요. 네, 그걸 녹음하면서. 녹음하고 막 더블링까지 해가지고 진짜 이거 완벽한 음원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네. 김현우 씨한테 직접 딱 들려줬더니 막 웃으시다가 한숨을 먼저 쉬다가 진짜로 노래를 잘하고 싶냐? 네네. 제가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때 한 6개월 정도 오, 받았어요? 예, 받았었어요. 저의 목표가 있다면 음악 중심에 출연하는 것 혹시 관계자 여러분 보고 계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저를 우리 리버브 이빠이 넣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하는데 하둥둥 내 사랑 여기 한 소절 쇼 음악 중심 사랑합니다. 선생님이 건물주예요. 예. 근데 보통 건물주면 세를 주고 월세로 돈을 받잖아요. 근데 네. 소극장, 백반집, 카페 이게 다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그 건물 안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오. 일부러 홍대에다가 네. 저걸 하고 싶었거든요. 인디 밴드계의 아버지 뭐 이런 거. 진짜 음악 좀 내려놔요. 나 진짜로 아까부터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아니 진짜로 네. 제 주위에서 대치동에다가 지어야 된다. 그치.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나는 홍대에다 짓겠다. 홍대는 약간 음악의 느낌이 크고 맞아요. 강사님들은 이제 대치동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 저는 과감하게 홍대를 선택했죠. 근데 백반집은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백반집은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서로 모여서 사랑방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 테니까 꼭 와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백종원님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백종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존재를 그러니까요.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제가 다 알겠어요. 나도 핸드폰 갖고 와서 검색해 볼 걸. 너무 백반집 좋아요. 그럼 장사 좀 돼요? 적자입니다. 그런데 맛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한 곡이라서 사실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인건비만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타 강사 정승재 대 무명 가수 정승재.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음악적인 네. 능력을 심어줄 수만 있으면 당연히 무명 가수 정승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일타 강사 정승재다. 먹고 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올해 수능이 한 4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하면 해주신다면 좀 있으면 9월 모의평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처음에 선택했던 그 방식대로 그냥 꾸준히 수능만을 바라보면서 가라. 수시로 갈던 정시로 가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묵묵하게 천천히 가도 되니까 포기하지만 말고 끝까지 가라 이런 네. 얘기 해주고 싶어요.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애들이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 내용의 절반은 뭐게요? 저 재수하려고요 하는
수능 2개월 남았으니까 안 되겠지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수하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는데 조금 아쉬워서 하는 게 재수거든요. 1년의 딱 절반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6월 30일이 끝났으니까. 재수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7월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2달 후에 9월 모의평가 그리고 또 2달 후에 수능이니까 아직 시간은 많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시작하라. 이런 얘기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른이 되어가는 이 길을 잘 견뎌낼 거야 잘하고 있어 누구나 겪는 과정일 뿐 당당하게 씩씩하게 오늘을 맞이하자 음악을 사랑하는 수학생들. 거기는 생선님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내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퇴할 때쯤이면.